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언스 클래스 영문법 기초 강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품사 관련해서 조금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문법 기초를 우리가 알기 전에 단어를 찾는 법을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단어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품사를 꼭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품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총에서 8품사라는 것이 있는데, 총 원래는 9개 내지는 또 나누시는 분들은 12개까지도 나누시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8개 가지고서 오늘 좀 알아볼 거고요. 그 이후로는 나머지 품사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8개 품사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이제 문법을 쌓아가는 과정을 겪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품사란 무엇인가? 자, 1. 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품사라는 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품사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종류에 맞춰서 8가지로 나눈 것을 말해요. 그래서 품사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단어의 성질에 맞추어서 8개로 나눠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명사부터 한번 보실게요. 명사, 네 이름이 무엇인고? 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품사 중에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나무, 산, 뭐 바다,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랑, 뭐 연민, 동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혹은 어떤 성향 혹은 이제 추상적인 것을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것들을 다 명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단어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위화감이 없죠. 앞뒤로 무언가가 붙지 않아도 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달리다라는 동사가 그 달리다를 입으로 뱉었을 때는 누가 달리는지가 꼭 나와줘야만 위화감이 살짝 있지요. 그래서 무언가가 비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 연민, 동정, 구름, 뭐 딸기, 뭐 영상, 강의, 뭐 다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2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명사가 셀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명사가 셀 수 없는 것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영어에서는 명사라는 애를 봤을 때 셀 수가 있는 애들끼리 따로 모아놓고요. 그리고 셀 수가 없는 애들끼리 따로 모아놔요. 또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빵이라는 것을 과연 셀 수 있는 명사로 볼 것인지, 빵이를 셀 수 없는 명사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본 틀은 한국말과 비슷하게 뭐 물은 셀 수 없고요. 그리고 뭐 와인도 못 세고요. 이런 식으로 가지만 셀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셀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라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요 품사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항상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애들로 일단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명사 친구, 관사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관사를 붙여줄 것인지 혹은 말 것인지 혹은 그 이외에 붙여줄 만한 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요, 명사는 2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명사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명사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의 강의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품사, 명사였습니다. 명사는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은요, 대명사라는 애인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명사에다가 대자를 붙인 거죠. 이 대자는 뭐 큰 대자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신해주는 명사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박상현이라는 이름 자체는 명사지만 그 명사를 우리가 어디 가서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죠. 박상현은요 선생님이고요. 박상현은 배가 고프고요. 얼마나 좀 오글거려요. 그죠? 그럴 때 대명사라는 애를 대신 써주는데요. 명사, 즉 박상현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을 칭하는 말로서 나라는 말이든지 당신이라는 말이든지 뭐 그녀, 그들, 뭐 그것, 이런 식으로 해서 대명사라는 애들의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대명사는 나, 너,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들, 그리고 그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추려보자면요, 나와 당신과 우리와 그들과 그녀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대명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은 명사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명사를 학생이라는 대신에 당신 혹은 그 혹은 우리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명사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매우 간단한 게요. 대명사가 정해져 있는 그것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명사는요, 우리 아까 봤던 명사 noun에다가 앞에다가 pro자를 붙여서 pronoun이라고 합니다. 전자사전이나 사전을 찾을 때 여기 앞에 pronoun에 비슷한 어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대명사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 세 번째 품사 중에 형용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것들은 명사와 대명사를 기준으로 배웠었는데요. 그러한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문장 안에서 그 형용사가 따로 단독으로 쓰여서 그 주어 혹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수식해준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거나 혹은 명사 앞뒤로 붙어서 바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니은이나 리을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한국말에서 니은으로 끝나는 말, 그리고 뭐뭐 리을로 끝나는 말, 혹은 뭐뭐 의, 잠시만요. 뭐뭐 의로 끝나는 말,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혹은 하기 쉬운, 혹은 어려운, 또는 달리고 있는, 혹은 못생긴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adjective이라고 합니다. adjective. adjective는요, 우리가 앞에 있는 애를 따서 이렇게 해서 전제하시면서 찾았을 때 이 단어는 옆에 이게 붙어 있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중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 중에 하나예요. 그 동사라는 애를 따라서 영어에서는 시제가 변하기도 하고요. 또한 의문형이 변하기도 하고요. 또는 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들의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동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 동사 또는 두 번째 비동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동사라는 의 어원부터 일단 접근을 하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동작만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뭐뭐 하다, 뭐뭐 이다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동작은요, 하다로 많이 끝납니다. 달리다, 먹다, 자다, 혹은 공부하다, 놀다와 같은 애들이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동사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동사 내에서도 성향에 따라서 비동사는 더 쉽습니다. 우리가 수학기호에서 이꼴 표시 있죠? 이꼴을 그대로 차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은 같다 정도로. 그래서 얘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하시게 되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건 나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뭐하다 혹은 누구누구는 뭐뭐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동사는요, 하도 종류가 많아서요, 이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어휘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애들 중에 하나가 동사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 말고 비동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딱 종류가 5가지밖에 없거든요. 5가지 am, are, is, was, were만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여기는 비동사 파트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사람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verb. V 표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에 5번 부사입니다. 우리 제일 품사에서 골치 아픈 애 중에 하나예요. 가장 골치 아픈 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부사라는 애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부사는요, 부자가 부가가치세 더해주거나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더해준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한번 문장을 적어볼게요. 나는 달립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얘도 주어와 동사가 있는
우리 주어는요 나중에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품사 나가는 파트니까요. I run 나는 달립니다 인데 여기다가 fast 빠르게 달립니다 라고 할 때 이 fast를 영어 단어에서 품사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부사가 되는데요.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되죠. 하게. 보통 이 fast라는 단어는 없어도 무관하죠. 이 문장에서. 나는 그냥 달립니다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달릴 것인지 혹은 언제 달릴 것인지 이런 것들 얼마나 자주 달릴 것인지 이렇게 해서 부가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우리가 꾸며줄 수 있는 대상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앞에서 봤던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방금 우리가 봤듯이 run fast처럼 빠르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부사가 또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부사가 부사를 꾸며준다 라는 파트는요 부사 파트만 따로 떼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때 한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게라고 끝나고 우리가 주된 역할은 뭐다? 동사를 꾸며줍니다. 요거는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사는 영어로 봤을 때 verb였죠. 걔를 더해준다. 거기에 더해준다. 그래서 adverb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벌써 6번까지 왔네요.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요, 우리가 문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나갈 때 문장이 나오고 나서 세모를 치고 다시 또 문장이 나오는 경우를 접속사라고 해요. 근데 접속사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장 하나를 적었는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기 싫거나 혹은 부연 설명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문장을 늘려줄 때 쓰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접속사는 누구보다 접착제이다. 우리 얘는요 컨정션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선을 찾았을 때 우리가 이거 접속사구나 아닌 거구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fter 뭐뭐 이후에, before 이전에, when 뭐뭐 할 때, if 만약 뭐뭐 한다면 뭐 although, even though, though, 뭐 and, but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접속사도 나중에 접속사 파트만 따로 떼서 우리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7번 전치사입니다. 우리 전치사는요 조금 아이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항상 접할 때 전치사는 도대체 뭐 하는 애지? 라고 하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품사가 명사였죠. 우리가 명사를 기준으로 전치사라는 말은요 전에 위치하는 품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 전에 위치하는 품사이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한국말로 찾았을 때 영어로 한국말로 찾았을 때 앞에 보통 이렇게 해서 물결 표시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뭐뭐의, 뭐뭐 뭐 안에 혹은 뭐뭐로 이런 애들이 보통 전치사의 품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의 하게 되면 of라든지 뭐뭐 안에 in이라든지 뭐뭐로 to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전치사는요 반드시 이 뜻만을 가지진 않습니다. 뭐 여기저기에다가 붙여서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동사랑 합쳐서 다른 뜻을 나타낼 때 뭐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로도 또 쓰고요 그런 애들일 때 또 부사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만 전치사는 우리 앞에다 물결 표시 붙는 애고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올 수 있다. in the box, 박스 안에, 상자 안에, of the school, 학교의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전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로요 우리 8 감탄사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감탄사는요 너무 쉬워요. 사실 쌤이 여기다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팔품사 많이 하니까요. 그 중에서 뭐 8번째 애니까 그렇게 중요성은 크지 않겠죠. 감탄사 하게 되면 와우 뭐 혹은 ouch 혹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영어 기본적으로 의성어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의성어를 많이 담고 있는데 사람의 감정 상태나 혹은 어떤 표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구들을 말해요. 근데 한국말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뭐 이런 거라든지 에휴라든지 혹은 아싸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다 감탄사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왜냐? 다른 품사에다가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넣어놓은 것을 감탄사라고 한다, 인터정션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집합해서 총 8가지 의 품사를 봤는데요. 8가지 중에서도 가장 처음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명사,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불러주는 말, 너, 나, 우리, 그, 그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동사 또 봤었고요. 우리 나오기로는 처음에 세 번째 순서가 형용사가 나왔었죠.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서 니은으로 보통 끝난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었죠. 동사 네 번째, 이 사물이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뉘었다라는 거,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것들 부사. 부사는 형용사, 동사 같은 부사끼리 꾸며주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보통 하계로 끝나고요. 영어에서는 ly로 많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ly로 무조건 ly로 끝났다 그래서 무조건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용법이 좀 많은데요. 우리는 조금 쉽게 배우는 거니까 부사가 뭐다? 보통 하계로 끝나고 형용사와 동사와 부사 같은 부사끼리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니까요.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보통 문장과 문장의 선후관계라든지 혹은 원인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접착제 역할을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전치사 명사 앞에 쓰여서 뭐뭐의 뭐뭐와 뭐뭐 뭐 안으로 뭐뭐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전에서 찾았을 때 물결 표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감탄사 와우 정도만 알아두시면 우리가 팔품사 단어 찾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자체가 조금 두리뭉실해서 안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다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영문법을 제일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해서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싹싹싹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것에 취치를 좀 더 맞췄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메신저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의 품사 특강은 계속해서 추후의 영상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팔품사에 관한 기본 성질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